중년 이후에는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고 해도 노화에 의해 신장 기능의 지표인 사고체 여과율이 1년에 1%씩 떨어집니다. 노화뿐 아니라 다양한 원인으로 신장 기능 저하가 오는데요. 심지어는 신장 기능이 손상되어 정상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면 만성 신부전증까지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만성 신장 질환 증가율이 세계 3위이며 국내 70세 이상에서는 26.5%의 유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성 신부전증은 나이가 들수록 유병률이 높아집니다. 우리나라는 빠르게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만성 신부전증 환자 증가 속도도 빨라지고 있죠. 오늘 건전남에서 소개해드리는 신장이 나빠지는 원인과 신장이 건강해지는 방법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잘 기억해 두셔서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해 가시기를 응원드립니다. 신장은 콩팥이라고도 불리는데 우리 몸속의 노폐물과 대사 찌꺼기들을 제거해주고 몸 안의 수분과 염분의 양을 조절해줍니다. 그리고 혈액과 체액의 전해질의 균형을 유지해주며 우리 몸의 체액량 조절과 레닌 호르몬을 통한 혈압 조절을 해줍니다. 또한 비타민 D를 활성화시켜 우리 몸의 칼슘 섭취와 그 작용을 돕고 적혈구 형성을 자극하는 호르몬을 분비하여 조혈 작용을 돕습니다. 신장 기능이 나빠지게 되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신장에서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주지 못하게 되어 재흡수가 되면 간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어 간 기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에서도 과부하를 주게 되는데요. 만성 신부전증 환자의 50%가 심장 이상으로 사망한다는 통계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장이 나빠지면 부신도 기능이 함께 떨어져 당뇨병 환자에게는 더욱 위험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또한 허리 통증, 노안, 탈모 등도 일어나게 됩니다. 중년 질병의 시작이 신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렇게 우리 몸의 건강과 생명 유지에 중요한 신장, 왜 나빠지는 걸까요? 신장은 우리 몸속의 전해질과 수분량을 조절해주고 생리활동 중에 만들어지는 노폐물을 대사해서 소변으로 배출해주는데 바로 이때 충분한 수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충분한 수분 섭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장결석이 생길 수도 있고 체내 독소를 배출하지 못해 자가 중독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소변색이 탁하고 거품이 있거나 코피가 자주 나는 것도 수분 부족으로 인한 증상 중 하나입니다. 또한 우리 몸 안에 수분 부족이 반복되면 위궤양과 변비 그리고 뇌의 용적을 줄여 치매를 일으키거나 노화를 촉진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신장 건강을 위해 물을 어떻게 마셔야 할까요? 갈증을 느끼기 전에 물을 정기적으로 챙겨 마셔야 합니다. 갈증을 느꼈다면 우리 몸은 이미 탈수라는 비상사태에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해지면 중추신경에서 신호를 보내어 수분을 마실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중추신경 기능이 저하되면서 갈증을 점점 느끼기 어려워진다고 하네요. 갈증 상태가 지속되면 신장의 독소 배출 능력이 떨어져 신장병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 1.5에서 2.5리터의 물을 나눠서 꾸준히 마셔야 합니다. 한 번 마실 때 적당한 양은 200ml 정도로 한 번에 많은 양의 물을 마시지 않도록 합니다. 아침에 마시는 물 한 잔이 가장 중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은데요. 밤사이 배출된 수분을 즉각적으로 보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을 마실 때 쉬지 않고 벌컥벌컥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물을 입안에 잠시 머금었다가 마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이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 몸에 미리 전달해서 수분을 흡수하기 좋은 상태로 몸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물을 느리게 마시면 신진대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확보되어 더 많은 수분을 흡수할 수 있게 되죠. 하지만 한 번에 물을 많이 들이키시게 되면 혈액 속 나트륨이 희석되어 체액 불균형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목이 마를 때 물 대신 음료수를 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음료수는 절대로 물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음료수 안에 있는 당분과 인산염, 카페인이 오히려 수분을 배출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온 음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온 음료의 주 원료는 물과 설탕이고 나트륨 역시 높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온 음료를 자주 마시게 되면 체내 나트륨 함량이 높아져 혈압이 상승할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단백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3대 영양소 중 하나이지만 신장에 상처를 주는 부정적인 성질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단백질은 몸 안에서 소화, 분해된 후 요독이라는 노폐물을 만드는데 이것은 신장을 통해 배설되기 때문에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면 신장 기능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게 되죠. 특히 만성 신장병 환자는 단백질을 하루 권장량인 몸무게 1kg당 0.8g을 넘기지 말아야 하며 개인 건강 상태에 따라 단백질 섭취 권장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담당 의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 단백질 쉐이크 등 보충제를 드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단백질 보충제를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 신장결석이나 신장 독성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만성 신장 질환의 주요 원인이 바로
당뇨병과 고혈압입니다. 당뇨병은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만들어 각종 노폐물을 모세혈관에 쌓이게 하고 이 노폐물은 결국 사구체를 손상시키게 됩니다. 또한 혈압이 높으면 콩팥을 이루는 사구체에 지속적으로 압력을 주게 되어 사구체가 손상되고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당뇨병으로 인해 생기는 신장 질환은 고혈당과 함께 시작하여 매우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증상이 악화되기 전까지는 스스로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당뇨병, 고혈압 환자분들은 더욱 각별히 예방에 힘쓰셔야 합니다. 비만도 만성 신장 질환의 발생에 큰 영향을 줍니다. 비만 환자가 체중을 조절하면 단백뇨도 줄고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속도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장결석이 일어나는 사람의 절반 이상과 신장암에 걸리는 많은 분들도 비만 상태라고 합니다. 신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체중 조절은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많은 양의 나트륨 섭취는 신장 손상의 원인이 됩니다. 우리 몸 안에 들어온 나트륨의 95%를 신장이 처리하기 때문에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당연히 신장에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나트륨에 함유되어 있는 소듐 성분이 몸속의 수분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신장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되는 것이죠. 오랜 기간 동안 과도한 소금 섭취가 이어지게 된다면 신장의 부담은 결국 신장의 큰 손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장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금 하루 섭취량을 6g 이내로 줄이셔야 합니다. 6g 중 3g은 식재료만으로 자연스럽게 섭취하게 되기 때문에 조리 시에는 소금을 3g 이내로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나트륨이 많이 함유된 음식이라고 하면 라면을 빼놓을 수 없죠. 라면을 좋아해서 꼭 드셔야 한다면 스프를 3분의 1만 넣어서 드신다거나 스프 대신 육수를 따로 만들어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육수는 쉽게 구할 수 있는 사골팩이나 멸치 우려낸 육수에 고추장과 된장, 고춧가루 등으로 만드실 수 있겠죠. 이 영상을 보시고 자신만의 건강 육수 레시피를 만들어 보시는 것도 참 좋겠습니다. 라면을 드실 때 양파를 넣어 드시면 라면으로 섭취하게 되는 나트륨의 50%를 배출시킬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칼륨이 많은 음식을 과다 섭취하게 되면 몸 안의 칼륨 수치가 높아지면서 신장 이상 증상이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이상이나 손상이 이미 나타난 경우에는 칼륨 배출이 잘 되지 않아 과다 축적이 됩니다. 그로 인해 신장에 심각한 손상이나 심장 부정맥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지어는 심장마비로 인해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칼륨이 많은 음식들을 지금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소개해드린 음식을 꼭 적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과다 섭취하지 마시고 적정량을 드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신장에 안 좋은 칼륨이 많은 음식, 감자, 고구마, 밤, 검정콩, 노란콩, 건어물, 늙은 호박, 물미역, 시금치, 취나물, 쑥, 곶감, 멜론, 바나나, 토마토, 참외, 키위, 초콜릿, 노열자리 등 반대로 신장에 좋은 식재료를 소개해드리자면 가장 먼저 아스파라거스를 추천드리는데요. 수세기 동안 아스파라거스는 비뇨기를 치료하는 식품으로 꼽혀왔죠. 아스파라거스에 함유된 글리코시드와 사포닌은 이뇨와 항류머티즘, 혈액을 정화하는 작용을 돕습니다. 아스파라거스를 꾸준히 섭취하게 되면 소변 발생량을 증가시키고 이뇨작용을 돕게 됩니다. 그리고 신장의 세포 활동을 활성화시키며 요로결석을 만드는 산과 염분을 용해시켜줍니다.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는 마늘은 가장 강한 천연 질병 퇴치제로 불립니다. 항균, 항바이러스, 그리고 항산화 효능이 있는 알리신은 신장병의 주요 원인인 당뇨병과 고혈압 치유를 돕는 효능이 있죠. 많은 연구 결과에서도 알리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신장에 훨씬 더 좋은 효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늘의 알리신은 염화 수온의 노출로 인한 신장 손상을 크게 줄여주고 신장의 항산화 능력을 높여 유해산소로 인한 세포 손상도 막아준다고 합니다. 운동 부족 또한 신장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대학 연구팀에 의하면 매주 75분간 걷거나 30분간 조깅을 하는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신장결석 발생률이 16% 낮고 75분에서 120분간 걷거나 조깅 60분을 한 여성은 22%, 120분 이상 걷거나 조깅 60분 이상을 한 여성은 31%나 낮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가벼운 유산소 운동은 체중을 감소시키고 대사를 원활하게 하여 신장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신장이 좋은 운동으로는 걷기, 자전거, 수영, 스포츠 댄스 등이 있으며 운동은 무엇보다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 온다고 안 하고 춥거나 덥다고 안 하게 되면 결국 운동의 효과는 얻을 수 없게 되죠. 비가 오는 날에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실내 자전거 등 실내 유산소 운동기구를 적절히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보내는 통증은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통증이 생기면 그 원인을 찾아볼 생각 없이 무작정 진통제를 드시고 넘기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요. 아세트아메노펜, 코데인, 소염 진통제, 아스피린 등 진통제를 오래 복용하게 되면 신장의 섬유화가 진행되면서 결국 만성 신장 질환으로 악화됩니다. 진통제 남용을 최대한 자제하시고 통증의 근본 원인을 찾아 치료하는 길이 건강한 신장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담배와 술은 신장 기능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주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신장암 발생의 위험인자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흡연인데요. 흡연자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신장암 발생률이 1.5에서 2배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특히 하루에 한 갑 이상을 피우는 남자 흡연자의 경우 약 2배, 여성 흡연자의 경우 약 1.5배의 위험도가 증가합니다. 신장암 환자 중 남자 20에서 30%, 여자 10에서 20%가 흡연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이죠. 반대로 흡연자였지만 금연을 시작하고 10년에서 15년이 지나면 신장암 발생 위험도가 15에서 30% 감소한다는 보고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술은 혈당을 낮추고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켜 신장 기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장 기능 및 호르몬에 영향을 미쳐 몸 안의 전해질 균형을 깨트리게 됩니다. 그로 인해 신장 기능의 저하는 물론이고 만성 신장 질환으로 악화될 가능성도 더욱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장 건강을 위해서는 금연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술도 끊으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회식 문화 특성상 끊기가 힘드시다면 모임에서 구성원들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고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면서 물을 자주 함께 드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신장질환은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자각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말기 신부전증이 되기 직전까지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욱 각별한 예방과 관리가 중요합니다. 특히 당뇨병, 고혈압이 있거나 신장질환의 가족력이 있을 때, 그리고 고령인 경우에는 정기적인 혈액검사와 소변 검사를 받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몸이 붓고 체중이 늘거나 식욕 감퇴, 어지러움, 잦은 피로감, 숨이 차고 소변을 자주 보거나 소변에 거품이 많고 붉다면 꼭 지체 말고 가까운 병원에 방문해 진료를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12월 중앙암등록본부 자료에 의하면 신장암 발병률 중 50에서 60대가 51.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년에서 노년으로 가는 길목에 신장암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오늘 건전남에서 소개해드린 신장관리 방법을 통해 이 길목을 잘 지나 무병장수로의 목적지에 잘 도착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검나와 잉사이, 이원규. 전라도 구례 땅에는 비나 눈이 와도 꼭 겁나게와 잉사이로 온다. 가령 섬진강변의 마고실이나 용두리의 뒷집 할머니는 날씨가 조금만 추워도 겁나게 추워불고 마잉. 어쩌다 리어카를 살짝만 밀어줘도 겁나게 욕받소잉. 강아지가 짖어도 고놈의 새끼 겁나게 싸납소잉. 족간 씨알이 베낄 이야기를 허시오. 지난 봄 잠시 다툰 일을 얘기하면서도 성님 그라고 본께 겁나게 세월이 흘렀구마잉. 굳은 일 좋은 일도 겁나게와 잉사이. 여름 모기 잡는 잠자리 때가 낮게 날아도 겁나게와 잉사이로 날고 텔레비전 인간극장을 보다가도 금세 새끼들이 짠해서 우짜까잉. 눈물 훔치는 너무나 인간적인 과장의 어법. 내 인생의 마지막 문장. 허공에라도 비문을 쓴다면 꼭 이렇게 쓰고 싶다. 그라제 겁나게 좋았지라잉. 구독자 여러분 모두가 겁나게 건강해질 거라고 믿지라잉. 남은 인생 동안 겁나게 행복할 거지라잉. 다음 이 시간에도 건강을 살리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힘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으로 저에게 힘을 주세요.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